안녕하십니까. 수상경영 30회입니다. 수상경영 30회를 하고 나서는 다음 토요일날, 오늘 일요일날 이게 6장부터 9장까지 다시 시간 나면은 다시 하면서 조합법으로 넘어가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6장부터가 중요하죠. 6장에는 경영활동, 경영분석이고, 5장은 인사교육, 7장은 재무관리, 8장은 문과관리, 9장은 경영분석 진단입니다. 앞에 강의 27회 한 것도 그대로 지금 이거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9장에 놓은 경영분석 진단에 대해서 놓은 배경이 뭐냐? 이거 배경이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가라든지 이런 회계를 공부를 하죠. 회계를 공부할 때 보니까 회계 기준,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장은 110페이지에서는 시험 될 거는 계획화, 조직화, 실행, 조정, 통제, 경영계획법, 그 다음에 2절은 인사관리니까 5장에 보시면 되고요. 3절에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이제 7장에 참조해라 하거든요. 이게 7장이잖아요. 재무관리가. 자금 조달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아까 전에 27회에서 했습니다. 단독, 선배, 선단, 조직, 현업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경영분석 진단 9장입니다. 이제 7장입니다. 223페이지. 재무관리는 뭔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경영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정부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실적 특성은 이해가능성과, 목적 적합성 등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원래 재무상태표는 Financial Position입니다. FP. 근데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보다도 대차대조표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일명하거든요. 좀 더 포괄적이지만. 물론, 재무상태표도 역시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좀, 논리 안 맞더라도 이해가 되면은 이걸 해가 시험에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계산 놓은 것까지는, 맞추면은 100점이 나올 것이고, 못 맞추면은 95점 나오는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상 분지관리에서 가진 사람은 가산점 3점입니다. 평점에 3점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것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계를 하는데 국제 기준, 한국 기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 공준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수산업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 계속 청산하지 않고 파산 없이 청산 없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기업이 이렇고 기업이 실체가 있다는 거고 기간을 구분한다는 개념입니다. 기간을 1년 단위 하든 한 달 단위를 하든 간에 구분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성이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만일에 이제 계속성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서 현금을 하든 결국 나중에 발생한 걸 현금으로 인식하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똑같이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손비로 처리하든 대손을 처리하든 간에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제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개념은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기간을 구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것은 일정 시점, 12월 31일, 31일, 5월, 오늘이 5월 5일이죠. 5월 5일 시점을 잡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잡습니다. 왜 계속 기업이 기간을 잡아가지고 외부에 보고하든지, 관리회계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내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적으로 본다. 그래서 외부 감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산 총액 1년 전년도 100억 이상이면은 외부 감사를 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저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종류, 이거 회계의 순환입니다. 이제 제가 봐가지고 저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나름대로 알고 좀 더
하면은 이제 흐름을 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흐름을 알면 그 파트에 들어가서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은 처음에 사건, 중요한 사건, 그리고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그 한산해서 화폐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분계장 기입하고요. 그것을 계정별로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비용이냐, 수익이냐 따라 가지고 계정별 분류 원장에 정기를 합니다. 분계장 기입, 원장 정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정리,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보조적 장부 기능인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 시산표를 작성한 거 가지고 보조적입니다. 재무상태표 등을 만듭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변경이 되면 주석에는 다시 보조적으로 기입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회계학 할 때 이제 이거 그러지 전까지는 그 시험에 놓기는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여튼 시산부는 보조적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모아서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봅니다. 보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업자도 유튜브 올리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면은 그게 그냥 계속 실수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하고 또 토요일날 많이 좀 더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도만 해가지고 오늘 강의 4개 하잖아, 그죠? 그 수상 경영을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영 분석 지표를 왜 하느냐, 그걸 끄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뒤에는 아까 27회 강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있더라. 근데 계정을 우리가 이렇게 원장에 이제 계정별 분류를 하죠. 재무상태표 등이라 생각합시다. 자산, T자 계정으로,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결국은 이 대차대조표 같이 차배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부채가 많으면은 회사가 불안하죠.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계정의 T자는 자산은 증가할 때 차변이고요. 비용이 증가할 때 차변입니다. 나머지는 부채, 자본, 수익은요. 부채가 증가, 자본이 증가, 수익이 증가는 대변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인데 자산이 감소는 대변이겠네요. 그 반대적인 거.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칙, 대차평균의 원칙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증가죠. 자산 증가는 차변, 비용 증가도 차변, 나머지는 증가는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의 원칙과 대차평균의 원칙에 따라서 자산은 부채, 자본입니다. 결국은 계속기업의 기준을 공준을 하기 때문에, 계속기업이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손익계산서, 순손익입니다. 일정한 기간에 손익이 얼마냐 라는 겁니다. 지나온 거죠. 작년에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0일까지 손익이 얼마냐, 그러고 나서 계산을 딱 정산을 해버렸죠. 마감했죠. 통치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임시계정입니다. 재무제표는요, 그 일정 시점, 작년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마감을 하고 나서
2020년 1월 1일까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이 자산이 튼튼해야겠죠. 부채가 작고 자본이 많아야겠죠. 그래 튼튼하겠죠. 제가 이 말을 왜 했습니까? 결국은 경영분석 진단이라든지 경영분석 지표라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진단 시 효율성 분석,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비교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IS입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겠죠. 여기 IS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수익, 비용, 원가 등입니다.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지 한국의 뭐 기준에서 어떤 형식을 쓰라 꼭 뭐 이렇게 얘기는 없지만 가장 T자 계정을 많이 쓰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꼭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걸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어떤 항목을 쓰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써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될 항목은 그 대차대조표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반드시 이거는 적어야 됩니다. 얘가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 회사가 튼튼하다는 거죠. 건실하다는 거죠. 부채가 많다는 것은 계속적 기업에서 어긋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경영 분석을 하는데 수익성이나 안정성 같은 거,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 기업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영 분석 지표에 들어갑니다. 수익성이 많다는 자본, 수지, 매출 원가 이런 거잖아요. 안정성은 채무 변제 능력, 활동성은 자본의 회전율, 뭐 성장은 기업 성장. 결국 뭡니까?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거는 반드시 푸시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푸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임시계정이니까 사라질 겁니다. 수익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손익이라는 것은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도 들어오죠. 손익이라는 것은 자본의 증가과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익이 있었다는 거고, 자본이 감소했다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손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구성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하고, 이익잉여금은 사내유보율 외에 법정 유보금 외에는 배당금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매출, 수익. 수익이 우리가 손익이 생기는데, 매출도 없는데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꼭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이 없죠. 매출, 수익. 그리고 금융원가, 얼마나 돈을 차입했다든지 내고 외부했다든지 금융원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격 같은 거는 좀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익, 그리고 총괄 포괄 손익,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매출, 이게 핵심이죠. 매출, 수익. 왜냐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 기업에서는 매출이 있어야 돼. 판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행식은 없습니다. 없지만 보통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변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 이렇게 T자형을 계정을 씁니다. 그렇게 쭉 그러면 자산 내용이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채 내용, 자본 내용, 그리고 복식부기 원칙, 대차 평균의 원칙을 해가지고 쌤쌤 딱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포괄 IS, 손익계산, 스테이트먼트입니까? BS는 밸런스 시트고요. 밸런스 시트. 그리고 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는 I가 인컴입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네. 재무제표는 밸런스 시트.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표는 재무니까 파이낸스는 포지션. 이렇게 영어를 씁니다. 영어가 쓰는 게 좋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괄 IS라든지 우리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말고, 이 손익계산서는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제로고, 그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부터는 마감된 후부터는 새롭게 한다. 그런데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은 남아서 그 다음 마감을 하더라도 그 다음까지 영향이 간다. 결국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봐야만이 경영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이 좀 어리어리하면 경영분석 지표에서도 흔들릴 것이고 진단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IS, 포괄 IS를 보면요. 수익 들어가죠. 매출액. 올해 단기, 자기 기간, 그리고 정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매출론가 들어가죠. 이렇게 단기, 정기. 그리고 비용, 예.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후. 그리고 단기 순손익, 총 포괄 손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쭉 나열하죠.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수익, 매출원가, 비용, 그 다음에 손익 이런 식으로. 그 결과 나중에 손익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정에서 5개 계정이 있잖아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비용, 수익이 있는데 이 자본에 흔들리는, 자본에 관계되는 것이 비용과 수익입니다. 비용이 많으면 자본이 떨어지겠죠. 수익이 많으면 자본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순수도, 체계도 순수도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뒤에 비용과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대차대조표, 그리고 125페이지 손익계산서, 그리고 각종 기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거래량, 거래 빈도에 따라서 자산계정, 비용계정, 수익계정으로 분할하여 기장합니다. 자산, 비용, 수익. 그 다음에 회계보고서상에는 계정 과목별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손익.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복식부기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내용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딱 들어가자마자 매출원가라는 말을 딱 들어갑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 하여튼 총이익이 있거든요.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129페이지입니다. 단기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보내면 매출 총이익이 나올 것이고,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정리합니다.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보고요. 고정자산, 1년 이상을 고정자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분석입니다. 130페이지 4절입니다. 재무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지표입니다. 아까 말대로 유동성 비율, 똑같습니다. 이런 걸 봅니다. 유동성 비율을 봐가지고, 단기간에 채무를 1년 안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게 현금 등은 이제 중요한 거죠. 유동자산. 현금 등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지만, 당좌자산,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현금성 자산, 3개월 내에 현금화 시키서 빚을 갚을 수 있겠죠. 매출 채권, 단기 대금, 미수금 등의 그런 거 보는 게 유동성 비율, 부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부채로 봐야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말이 좀 혼동같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단기간에 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유동성 비율입니다. 레버리지는 부채성 비율, 부채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부채가 많으면 자본이 작아지는 거죠.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 활동성, 회전율, 수익성, 그리고 생산성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연계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130페이지는 투자 결정. 투자 유형은 대체 확장 제품 전략이 있고, 투자의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경제성 평가죠. 순행가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1,000억을 투자했으면 미래에는 1,000억과 지금 1,000억과 미래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지금 0이라고 전제를 깔면 투자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순행가법입니다. 순현재 가치법 MPV입니다. 그 다음 내부 수익률입니다. 총 패니까 총 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패닉 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하고, 내부 수익률이 클수록 좋죠. 그리고 필수 수익률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있더라. 그 다음 단점은 하나의 사업이 기간이 상회할 경우 사용이 곤란하다. 그 보안으로 하는 것이, 보안으로 놓은 것이 패닉 비용비입니다. BSPC. 순현재 가치법이 대규모 사업이 유리해지는 편향성을 보완하는 기법으로 사업 규모가 다를 경우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패닉 비용비입니다. 139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기간별입니다.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 회수가 중요할 때 사용하는 회수 기간법이고요.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이란 총 투자액 또는 평균 투자액 대비 연평균 순이익 비율로 평균 회계 이익률법, 평균 이익률법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안 됩니다. 발음도 안 되니까 글도 잘 안 보이네요. 자, 자금의 조달 방법입니다. 내부 조달, 아까 전에 자본에 보면 자본고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본에. 이것이 이제 내부 조달 비율, 그리고 법정 유보율,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금인데, 이익잉여금을 많이 자꾸 이렇게 축적을 해놔야죠. 그래야 내부 조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 자금은 가처분 소득, 가계 비용, 이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거고요. 사내 유보액, 감각, 상각, 충당금, 이런 것이 내부 자금이네요. 사내 유보액은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뺍니다. 사내 유보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배당액을 빼는 겁니다. 법정 유보액도 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유보액은 별도로 빼놨고, 사내 유보액. 그러니까 이익이 되더라도 그 이익에서 사내 유보액, 법정 유보액,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액,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자금은 외부에서 이제 자본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입니다. 전도금, 금융단기대출금, 참고증권, 담보가 있고요. 장기 차입금, 1년 이상 고정부채, 담보를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고정부채. 전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산물에서 객주 같은 사람이 객주 있잖아요. 장래 영물을 수익을 바로 양도한다. 1항차에 나갈 때 벌써 돈을 받아갖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자마자 양육하자마자 넘기는 게 전도금입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단기고 유동부채고 전도금. 객주들이 자본가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요번 카토스는 나한테 다 주시오. 얼마 잡을 것 같아요, 예상? 뭐 10, 오케이 13 줄게요. 그리고 13까지 다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수상격리 관련된 금융제도 넘어갑니다. 자, 원가 관리와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가 있는 과정에서는 먼저 정보 거래가 있어야겠죠. 인식, 그리고 철적 평가해서, 그러고 나서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기입, 정기 이렇게 흘러간다. 기록, 전달, 보고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여기가 중복을 두 서너 장을 같이 해놓은 겁니다. 계속 보아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 거래의 판로서, 회계,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수익의 인식의 시점이죠.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현금이 들어올 때 할 거냐? 그리고 발생, 사건이
거래가 됐, 그 사건, 중요 사건이 생겼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영향을 줬을 때 인식할 것, 발생을 했을 때 인식할 것인가, 뭐 수익 인식할 것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돈이 들어왔을 때, 거래가 있을 때, 여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입니다. 이제 상품의 취득원가 같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원가는 좀 더 고민 좀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원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는 제로비, 농업비, 제조, 경비가 원래 제조업에서 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산경영기업에서 원가는 발생 행태에 따라서 제로비, 농업 원가, 경비를 나누고요. 직접, 간접 이렇게 계속 나누죠. 추적 가능해서 직접비와 간접비로도 나눕니다. 그리고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도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정비는 감가상각비죠. 감가입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그 구성요소가 기초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가액.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그 정액법과 정률법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영하게 할 때는 감가상각비, 상각방법에 대해서는 발음도 진짜 안 됩니다. 저 같으면 감가상각비, 상각방법에는 한 7, 8개가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법, 정률법, 여기죠. 그리고 연수합격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이따 치고요. 예, 그건 나중에 원가할 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업의 원가 요소입니다. 양식업은 제로원가, 노무비, 경비죠. 제로원가 같은 제로비, 제로비는 수산종자 구입비 같은 사료비가 그 제로 양식에서는 쓰이네, 그죠? 노무비, 그리고 경비입니다. 모두 다 원가도 임금 같은 거 직접 원가죠. 그리고 퇴직수단은 간접 원가입니다. 이게 경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비 안에 그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선입니다. 어선도 보면은 추로할 때 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계속 시험 나오죠. 양식업에서는 자재 관리 비용이라든지 관리 및 재채선 비용이 안 들어가고, 어선에서도 공동으로 쓸 때 둘 이상의 어선 운반선이 있으면은 운반 배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세금은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흐름을 먼저 보시고 암기로 들어갑시다. 163페이지입니다. 9장 수산업의 경영관리, 경영분석, 경영진단입니다. 이겁니다. 수산업 먼저 경영활동은 계획 조직과 실행 조정 통제를 하고 포준계획 5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직, 기능별 조직, 매트리스, 동태적 조직이 있습니다. 천천히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원가 같은 이런 얘기도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영분석. 경영분석은 결국 뭡니까? 165페이지입니다. 개념. 수산업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이겁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활동의 적부를 심사하고 기업 자본에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재무제표 분석, 경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대차대조포,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 근거를 해가지고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비율법, 비율법이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거죠. 구성비율법, 특수비율법, 추세법, 포준비율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비율법, 그러니까 안정과 수익 이런 것을 관계해 봅니다. 그리고 추세는 기준연도를 재무제표를 100으로 낳고 후속연도를 고민해 보는 게 추세 분석법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분석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경영학에서는 다양합니다.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활동성,
성장성 뭐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성에도 보면은 그 매출 수익성 그리고 자본 수익성으로 나눕니다. 깊이까지 할 거냐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안정성도 보면요 재무 변제 능력입니다. 재무 변제 능력인데 이걸 자기 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안정성이고, 그 안정성을 또 확장시켜 가지고 유동성 비율이라고도 또 나누어집니다. 안정성을 여기 부채가 있죠. 그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그리고 현금 비율 같은 것을 뺍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빼가지고 그 유동성 비율로 또 하나 나눕니다. 안정성 다음에 유동 비율도 들어갑니다. 대학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 다음에 유동성도 있습니다. 유동성도 있다. 예, 이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좀 더 할 거냐 모르지만 유동성 비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분석도 있습니다. 예, 시장가치 분석 4개, 6개나 됩니다. 6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단입니다. 아까 했을 넘어갑니다. 경영진단을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경영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 또 하나 더 있죠. 경영진단에는 경영상 검증에서 결함 발견합니다. 9장에 들어온 겁니다. 170페이지. 의장진단, 시설진단, 생산, 판매진단, 자금진단. 그 다음 경영진단 호울성 분석입니다. 의장, 시설, 생산, 판매는 똑같죠. 기술 인력까지 들어가서 효율성을 합니다. 물론 지표는 유로지표, 사고, 파종, 사고 이렇게 산출 방법까지 있죠. 산출 방법 같은 거는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그래서 호울성 분석 지표에서 의장 적합성은 조업일수는요 조업일수분의 생산량이죠. 그리고 파종은요 파종량분의 생존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는 뭐 어장이니까 파종, 예, 파종은 생산량이니까 양식에 쓰는 거죠. 어장 양식도 쓰고 하여튼. 시설은 유로 호율은요 소비 유로량 분의 생산량, 시설은요 시설량 분의 생산량. 이거는 나중에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암기 들어가면은 이 흐름도 지금 모르는데 암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오늘 그 수상경쟁 4개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체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30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 그지 굉장히 빨리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시생판 자금, 어시생판 인기입니다. 인기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그 책에 제가 하는 것만 있는 게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더 많은 게 있지만 경영분석 지표에는 수익성, 안전성, 또 안전성에서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 한 5-6개, 6개가 있지만 유동성까지도 대학 교수들은 합니다. 감사합니다.